가끔은 시간을 알려주는 시계보다 이 꼬르륵하는 배꼽 시계가 더 정확할 때가 있죠. 그만큼 허기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자 생명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감각인데요. 네, 오늘 생각연구소에서는 이 허기와 관련한 심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누구나 배가 고프면 이 허기를 참지 못하는데 조금 전 봤던 그 식용곤충은 제외하고 네, 식욕을 떨어뜨리죠. 네. 유독 이렇게 배고픔을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계세요. 황보기 앵커도 그 중에 한 분이죠. 맞아요. 당 네. 떨어져요, 저는. 아, 교수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딴 때는 괜찮은데 밤늦게 이 야식의 습격 이걸 건디기 힘들더라고요. 그거 되게. 참는 사람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 배고픔이라는 게요, 진짜 우리 몸에서 음식이 필요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가짜 배고픔 이렇게 부르던데 이런 게 정말 있나요? 실제적으로 그 생리적으로 음식이 필요할 때 우리가 배고픔을 느끼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런 경험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잠깐 영상 함께 보실까요? 예? 영상을 준비하셨군요. 아니, 아이고, 장어잖아요. 야 양념이 참 맛있게 배어 있는 장어입니다. 지글지글 그렇죠. 네. 없어서 못 먹죠. 예. 이거 뭔가요? 탕이네요, 탕. 보글보글 지글지글. 예, 맛있어 보이는데 벌써부터 침이 딱 고이면서 네. 정말 이 시각적인 자극, 소리까지 네. 듣고 보니까 먹고 싶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침이 고이고 하는 현상들이 심리적으로도 연관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이제 뇌의 어떤 영향이 있는데요. 예. 뇌에서 시상하부라는 곳이 있어요. 네. 네, 거기서 이제 그 배고픔을 관장을 하는데 우리가 열량이 부족해지면 배고프다 이런 신호를 보내게 되겠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음식물을 섭취해라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실제 열량이 부족하지 않은데도 가끔은 뇌가 배고프다는 신호를 보내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오. 예. 일종의 그게 약간 가짜 배고픔 같은 것일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짧은 그 자극에도 사람들은 뭔가 배고프다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막 들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사실 몸이 반응하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심리적으로도 이렇게 배고픔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방금 심리적인 요인을 말씀하셨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아주 매운 거를 먹거나 막 단 걸 많이 먹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이런 것도 좀 배고픔이랑 연관이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이게 그 영향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예를 들어서 업무가 과중된다든지 뭔가 불편한 얘기를 계속 듣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네. 사실은 우리 몸에서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 세로토닌 분비가 확 줄어듭니다. 어. 그러면 이제 뇌가 생각을 하겠죠. 세로토닌 분비를 더 해라 이렇게 아.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먹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뭔가 행복해지는군요, 그렇죠, 많이 빨리. 당 떨어진다 이런데 뭔가 확 들어오는 느낌 들면 스트레스가 예. 떨어지니까. 네. 네. 그런데요, 배가 고프면 짜증이 나는 분들이 계십니다. 화가 나기 시작하면서 이 연관성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유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일단 주변에 화내면 배고픈지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네. 사실 그래서 신조어가 생겼다고 하는데요. 예. 배고프다는 hungry, 그다음에 화난다는 angry 비슷하잖아요. 두 개를 합쳐서 네. hangry라는 말이 있습니다. 행글이요. hangry, 예, 상당히 이제 배고플 때 짜증 내고 네. 되게 이제 뭐 화가 나거나 이런 거를 말하는데요. 네. 사실 되게 상당히 흔한 그런 경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이 배가 고픈 것과 화가 나는 것이 연관성이 있다는 건가요? 실제로 이게 이제 이런 거를 연관성이 있는지 직접 이게 인과성은 지금 얘기를 하기는 좀 곤란한데 예. 연관성은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연구팀이 연구를 했는데 미국인 남녀 한 4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이제 실험을 했어요. 네. 어떻게 하냐면 이제 여러 가지 자극 이미지를 보여주는데 이것 자체는 되게 애매모호한 거예요. 그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게 아니라. 그런데 이제 이걸 보고 얼마나 기분이 좋아졌습니까를 1점부터 7점 정도로 측정을 하게 하고요. 네. 예. 동시에 그때 얼마나 현재 배가 고픕니까라고 하는 정도를 측정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얼마나 상관이 있는가를 봤는데 상당수의 참가자들에게 있어서 네. 배가 고프다라고 체크를 많이 한 경우에 훨씬 더 부정적인 감정, 슬픔이나 분노나 이런 거를 같이 경험했다고 하고요. 네. 물론 이제 예외들도 있죠. 어떤 경우에는 배가 고파도 실제 그 자극 자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그냥 중간 정도, 네. 중립적으로 표현한 사람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상당수는 행그리를 느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군요. 네, 개인차가 조금 있었죠. 네. 그러면 이런 행그리와 같은 감정이 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많이 생길 수는 있지만 네. 이게 이제 개인차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걸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네. 것 같은데요. 이걸 이제 뭔가 생리적으로 불편한 감정이 들었을 때 이거를 단순하게 내가 배고프다
이런 경우가 해당되는 사람이 있고 네. 또 어떤 경우에는 배고파서 화가 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차이를 가져오는 거는 그 상황 자체를 자기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네. 주관적인 해석의 차이인데 처한 상황을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든지 네. 또는 그때 자기 모습에 대해서 불편하게 느낀다든지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행그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런데 이 마음이 허전하다 이런 말을 종종 쓰잖아요. 네. 이 마음이 허전해서 그런지 뭔가 허기진 것을 그렇게 달래는 분들이 계신데 그 네. 외로움과 이 배고픔이 또 연관되어 있는 거 뭐 실험 연구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실제로 이제 그 오하이오 주립대에 있는 심리학자들이 그 42명 여성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게 있는데요. 네.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전날 금식을 하게 해요. 예.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는 많은 양의 식사를 제공을 합니다. 네. 그런 다음에 몇 가지 측정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 식후 전후에 얼마나 배고픔을 느꼈는지를 평가를 하게 하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그 혈액 검사를 해가지고 허기와 관련된 허기를 느낄 때 나오는 분비되는 호르몬인 네. 그렐린이라고 하는 수치가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요. 세 번째는 이 사람이 평상시에 얼마나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지를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측정을 했어요. 네. 네. 그럼 그렐린의 수치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렐린 수치라는 게 허기를 많이 느끼는 거니까 예. 이게 밥을 먹거나 뭔가 식후에는 이게 떨어졌다가 낮아졌겠죠? 조금씩 이게 상승할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그런 여성들의 경우에는 이게 확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 훨씬 더 빠르게 작동을 하고 네. 그다음에 생성되는 그 그렐린의 호르몬의 양도 훨씬 더 많고요. 아하. 그리고 배고픔도 훨씬 더 많이 느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아, 오. 그러니까 외로운 여성이 배고픔을 더 빨리, 더 많이 느꼈다는 건데요. 네. 네, 그런데 우리가 이 실험을 보니까요, 식사를 한다는 게 좀 단순히 그냥 영양을 섭취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좀 정서적인 측면이랑 맞닿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개의 경우 이제 혼자 식사하는 건 요즘에는 많이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식사를 할 때 누군가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뭔가 이게 그러니까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누군가와 함께 뭔가를 연결성을 느끼고 싶어하는 그런 네. 그 욕구를 느끼는데요. 예. 이럴 때 이제 만약에 차단됐다고 느끼고 소외되거나 고립되면 훨씬 더 외로움을 많이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이제 배고프다는 것이 마치 우리가 누군가 함께 할 사람 필요하다는 느낌과 함께 많이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되게 식욕이 생겨서 체중이 많이 늘어나던 체중이 네. 늘어나는데 사실 가만히 속을 들여다보면 그 외로움이 문제일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럴 수가 있군요. 네, 아무래도 이게 이제 뭔가 대인 관계나 이런 게 만족스럽지 못하면 음식을 통해 가지고 대리 만족을 느끼고 싶어하는 거죠. 예. 뭔가 보상을 해야 되니까. 아. 네. 그럼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이 외로움을 통제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사실 현대로면서 솔직히 쉽지 않죠. 예. 외로움이라는 게 각자 바쁘게 사니까.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외로움이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라면 먼저 운동할 걸 권해드립니다. 어. 운동을 하게 되면 가벼운 운동만으로도 우울증이라든지 외로움이 많이 줄어들 수도 있거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누구나 외로울 수가 있다는 거, 외로우면 안 된다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실 어쩌면 외롭잖아요. 맞습니다. 외로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고 자신을 좀 성찰할 수 있는 시간으로 좀 승화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무엇보다 많은 사람 필요 없습니다. 정말 내가 외로울 때 한두 명이라도 내가 내 얘기를 할 수 있는 상대가 있으면 그 외로움이 많이 낮아지거든요. 네. 예. 아주 소수의 지인을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지인을 만드는 게 중요하겠고요. 만약에 그렇지 안 된다면 뭔가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취미, 특히 이제 봉사활동 같은 거, 남을 돕는 행위 이런 것들이 그 외로움을 낮춰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거스 히딩크 감독이 그런 말 했죠.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그런데 마음이 허하다 할 때 여기 가슴을 짚잖아요. 네. 여기에는 또 위가 자리하고 있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의 무의식과 이런 것들이 연결고리가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생각연구소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